불평등한 세계로 돌아가는데 이런 세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말하자면 대종사님께서 하한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러한 관계를 상생의 문제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소태생께서 말씀하신 그 이론과 사안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시대 정신이고 세계 정신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정신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 대한 우리도 응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소수공은 우리가 같이 결성하고 결집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재적으로 그런 문제를 나의 삶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 방법론이 바로 이제 사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문제가 사실은 그럼 원불교가 다른 종교 뭐가 다르냐? 불교 기존에 아까도 우리가 유불선 삼교도 얘기하고 다 했지만은 이미 방법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 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 건 도대체 뭐냐? 우리 가르침은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이냐? 그래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유불선 삼교가 다 오랜 세월을 다 해오면서 나름대로 다 정리된 것인데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말하자면 응답하셨고 어떻게 정립을 하셨느냐. 그럴 때 저는 사막이라는 문제도 물론 불교적인 언어를 써서 개정의 사막이 있고 그래서 했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적인 면이 있다. 그 원리적인 면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같이 듣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 코, 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그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감각, 스펙트럼에 의해서 보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늘구멍이 있는데 바늘구멍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바늘구멍도 먼지가 꽉 낀 바늘구멍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눈의 시각하고 독수리가 바라보는 눈의 시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죠. 요즘 이제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오고 이제 거기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말하자면은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지구와 별이 만들어내는 지구와 달이 만들어내는 말하자면 그 시스템 안에 같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루 24시간, 한 달, 1년, 100년 이 주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 안에 갇힌 사고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고 삶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불완전한 상태로 보는 거죠. 세계를 바라볼 때.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감각은 왜? 현실을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중성미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비어있는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육체로 보는 눈은 전부 다 현재가 다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고 자기를 중심으로 다 펼쳐져 있는 거죠. 우리가 나오는 한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한마음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사실 우리 한마음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몸을 중심으로 몸을 통해서 나오는 마음이지 몸에 작용이 없으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는 불교적인 인식에서 보면은 마음만 가지고 나왔죠. 마음만 가지고. 그러니까는 몸을 전제로 하지 않은 마음이니까 그것이 올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따지고 보면은 몸하고 연결되어 있고 몸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따지고 보면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구 생명 전체 연결 다 전체되어 있겠죠. 이것이 왜냐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우리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뭐냐면은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일단은. 근데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느냐? 그걸 넘어서서 제3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거죠. 말하자면. 지구와 달과 태양이 빚어내는 이 시공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우주적인 시간과 우주적인 공간으로 세상을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럼 성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식을 넘어서 바라보는 우주의식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토대에서 보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원리적인 면이 있어 어떤 토대가 있을 것이다.
사막이 그냥 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 공, 원정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어떤 우리 마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 원리를 우리가 찾아 나갈 때 사실은 거기서 우리 정체성 말하자면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사막의 그런 원리를 우리가 스스로 정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그때 좀 그것이 우리가 현실화시키고 그것이 체계화되고 그것이 우리가 체험화되고 그래서 정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자기를 넘어서서 서로 확장하고 사막을 통해서 그렇게 나간다면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그런 거를 개발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구사님 말씀하실 때 다 사정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소수공이 그러한 역할을 하자고 모인 것 같고 모였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이 사막에 대해서 저는 원리적으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이겁니다. 원리적으로 혹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왜 사막이 원리라고 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 바라보는 건 있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고 거기서 출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기가 됐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몸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막의 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뇌 속에 전기 신호로 우리가 발생하는 어떤 마음, 육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마음 너머에 존재하는 마음 너머에 있는 어떤 그 우주의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거기다 초점을 맞추자. 그럼 그것이 어떤 형태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샘물을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샘물을 비교해 보면은 샘물이 막 비가 오고 막 흙탕물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막 뿌여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전혀 밑바닥도 잘 안 보이죠. 근데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고 놔두면은 나중에 물이 아주 맑아서 밑바닥이 다 보이죠. 다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뭘 보냐? 보는 것만 보이죠. 말하자면 밑에 도롱뇽도 다니고 무슨 개구리도 있고 이게 다 보이는데 그 보는 것만 보는 건데 사실은 보는 거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물이 너무나 맑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맑기 때문에. 근데 그 맑음을 지극한 맑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비어있는 거죠. 비어있는 상태죠. 먼지라는 거 아무것도 비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극히 맑기 때문에 지극히 어쩝니까? 밝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밝게 비춰지는 것이고 맑으니까 밝은 것이고 밝으니까 비춰지고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나는 사막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의 그 본성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그 마음의 같은 지극히 맑은 상태, 맞아 비밀이라고 보죠. 비어 있는데 비밀이라면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그것이 비춰져 아까 묘유를 우리가 했잖아. 묘용을 얘기했는데 맑기 때문에 밝아지는 비쳐 보이는 그 상태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사막으로 나타나는 그대로 드러나는 말하자면 뭡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저는 그 사막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원리와 똑같다. 마음이 원래 지극히 맑은 것이고 그 지극히 맑다는 것은 지극히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맑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것이고 밝게 비춰보는 바로 그게 이제 이야기로 하자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말하는 정해라는 말이고 그렇죠. 정과 해고 공기 영지란 말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초월한 머리에 있는 그 자체를 이제 내가 말할 때는 진공요율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공직 영지나 진공요율과 같은 말인데 요율을 전부 지금 U자리로 보고 요율을 하니까 그 모순이 생기는 그거는 아주 차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과 해를 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막에서 정신수양과 사리 융분은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치사를 하는 것이 그렇죠. 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업무, 소주, 이생, 기심이죠. 바로 그게. 그렇죠. 그것이 치사죠. 예. 그렇게 보면 사막이 정의가
되네요.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 정의가 되는데 그것을 부연해서 또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개정의 사막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원리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원리적으로 밝히지 않고 다만 거기에 대한 세 가지 공부 방법을 사막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았지. 그랬는가요? 우리 교전에서는 분별과 주착이 없는 경지를 이런 걸 했을 때 정신수양을 그러니까 아까 분에 막다는 거는 분별 주착이 없다 그 말이 비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분별 아까 분에 말한 그 업식으로 보는 세계는 진리 세계가 아니다 아니, 이 그렇지 말이죠. 않아요. 업식 자기 업식으로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과 별과 지구와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육체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것들이 전부 자기 업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는 관점은 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정해계가 다 나왔다고 보죠. 지금 말씀하신 데서는 그렇게 정진에도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 얘기가 뭐냐면 예. 그 불교의 사막과 예. 원불교의 그 사막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를까라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개정의 사막은 불교에서는 계속 그것이 분리돼서 왔거든요. 개정회라고 하는 것이 각각 율종 뭐 여러 가지 게 있었는데 대종사님 말씀에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가 우리도 분리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뭐 마음의 그 자성의 원리를 생각하면은 그것은 유기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진짜 공부를 잘하면은 수양을 잘하면 취사로 나타나야 되고 취사를 잘하려면은 해가 밝아야 되고 해가 밝으려면 또 정신수양 정이 또 드러나야 되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병진 안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시스템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제가 다음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실은 아까 저기 승사님께서 저희 지목님께서 조단법 하지 말고 좀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거 하다가 조단법으로 넘어가면 뜬금없는 소리가 될 것 같아요. 들어가자. 좀 뜬금없는 소리가 될 것 같아서. 저단도 그거는 이미 우리가 또 카페를 통해서 또 나왔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어떤 부분은 저는 동의가 돼요. 언어적으로는 동의가 돼요. 불을 끄는 것 말고는 다른 세계 생겼어요. 문을 닫을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까 같이 놉시다. 뭐 듣기는 나던데 뭐 같이 먹는 거. 그러니까 그 사막이요. 그 사막 수행하는 목표가 불교에서는 사제 팔정도 12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집열교에서 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강력적인 거죠. 인재고. 그래서 육체적 고, 생로병사의 육체적 고가 나중에 뒤에 뭐 예별이고 원징해고 구부듣고 오온송고 네 가지 마음의 고통 이런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는 것들이 팔정도 수행으로 했다고요. 그 팔정도 수행을 또 지방에서 개정의 사막이고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설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대두가 됐고 육아 같은 데는 현실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단지 지지하고 또 정하고 고요하고 또 안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현실 생활을 아주 이렇게 정말 현실 생활을 잘하려면 그렇게 하자 한 것이 대체로 이제 사막 수행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막 수행의 목표가 불가에서는 대체로 생사해탈까지 또는 이제 육도 자유까지 그리고 마음의 공정영지가 나타나게 하는 거 대체로 공정영지가 나타나게 하는 공부를 정정수행으로 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정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을 지혜 사령이 했거든요. 지혜로 정의 쌍수를 주로 한 것이 불교고 이제 작업치사까지 현실생활에서 자료로 한 것이 육아 이렇게 대체로 흘러오다가 이것이 융합되면서 신유학 같은 게 생겨나거든요. 탄생하거든. 그러면은 이게 원불교로 들어와가지고 원불교는 인간 윤리까지 있죠. 인간 윤리. 과거에는 상강오륜이라고 하는 윤리가 있었는데 이런 윤리가 이제는 수직윤리에서 수평윤리 됐잖아요. 서로 감사하고 뭐 남녀노소 누구 상하 관계없이 감사하고 은혜 느끼고 상대방의 배려하는 평등정신 이런 것들이 실천 덕목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작업치사에까지 넣었더라고요. 이거를 실천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건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게 왜 사막 수행이 필요하냐? 인간답게 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예, 서로 어떤 자유와 평화와 평등을 누리는 그런 사회 이런 걸 만들자고 사막 수행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하자고 하는 게 이제 정인이 괜히 해니 원불교에서는 이제 그 말을 좀 더 전용을 했죠. 이제 좀 바꿔서 하는 말이죠. 정신수양 사림부 작업치사까지 해가지고 작업치사에 오히려 폭넓게 넣었거든요. 그럼 원불교는 뭐냐? 원불교가 불법을 호되어다 오고 제일로 삼은 것은 그 저기 서품에 있습니까? 서품 3장에 성품. 이제 성품을 알아야 한다. 예, 성품. 그 다음에 인과, 생사, 수행의 길을 다 밝혔기 때문에 불교가 호되어다. 도교나 유교는 생사인가를 안 밝혔다. 그래서 불법에다가 주체를 뒀다. 이게 이런 것들을 해놓거든요. 정리해놓거든요. 그러면 사막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아까 수심정경에도 얘기했듯이 그걸 하면은 일단 지혜강명이 솟아야 된다. 만일 거기에 표준하지 않으면은 방향성이 없고 방향성이 없는 것은 정체성이 없는 거다. 방향이 분명해야 정체성이 있는 것이지 방향이 모호하면은 정체성은 없는 거다. 그리고 원불교도 방향을 분명히 하자. 그래서 방금 지금 사막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막수행의 이런 길이라든지 또 용어의 어떤 정확한 그 개념 정리라든지 그리고 실제 소태산이나 정산정사 이분들이 내놓은 법에 맞게 수행을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 원불교인의 정체성이 생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같이 간다고요. 인과 세계도 환히 깨닫게 될 것이고 생사해탈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전부 정체성이 생긴다. 우리 것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게 대단한 정신세계 인류가 나아갈 정신세계의 향도자가 될 거라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사막수행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방법들은 예, 우리가 가제로 남은 것 같아요. 서로 공유하고. 예, 서로 공유해야 되니까. 저기 제가 사막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실은 저는 오늘 이야기가 처음에 그 약사님께서 대산종사님 말씀하시면서 안 들으면 된다 하시는 말씀으로도 처음부터 시작이 이렇게 되니까 싹 규결이 됩니다. 만법들이 실체를 증거하는 거라든지 사막을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도 다 실은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교단법 말고요. 지금 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사막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앞당겨서 먼저 해보고 그리고 다음 이야기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얘기의 진묵님께서 발제한데 네. 회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맞게 예를 들면 불교의 개정회와 그렇죠. 원불교의 사막과의 관계를 구분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보자. 그 말에 합당하게 가야지. 그리고 또 이제 말을 할 때 사회자가 지금 정성민님이 말하려고 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고 지금 이분 정 기사님 말하니까 내 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줘요. 그렇게 사회자가. 그러면 제가 아무리 해야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회 그래 아니 그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레 하는데 하는 중에 말을 끊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 말이야. 저기 그 만법균의 시체를 증거하는 거 저는 증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정전에 다 밝혀주셨다. 단지 그것을 조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선하고 지금 사막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했던 이야기 맥락 속에서 그냥 같이 흐름에서 같이 강의하겠습니다.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좌선은 대종사님께서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근데 먼저 선행하는 게 있습니다. 좌선은 정신 수양 훈련 과목이라는 겁니다. 정신 수양 훈련 과목. 근데 대종사님께서 정신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집착심이 없는 경지. 불교 정제에서는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좌선은 아까 수심 정비 말씀하셨는데, 이 좌선으로 이렇게 언어가 표현될 때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기운을 지키기 위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수심 정기라는 언어가 그대로 따온 거니까. 그러는데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저는 이 말 속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야, 다 있구나. 좌선의 방법과 좌선의 목적이 다 드러나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간과를 한 게 뭐냐면 이것을 언어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언어로. 그냥 문자예요. 근데 좌선은 기운을 모르고 마음을 모르면 도대체 뭘 갖고 합니까? 분명히 대종사님께서는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하라고 하셨잖아요. 단전에 주하는 그것과 지금 제 말에 주하는 그것이 다르면 그게 하나인가요? 단전에 주하는 그것과 지금 제 말에 주하는 그것이 다르면 만법규리 아니잖아요. 단전에 주하는 것과 제 말에 주하는 법이 같아야 하나죠. 이걸 모르고 10년, 20년 선하면, 제가 늘상 이야기합니다. 축구하려는 사람이 탁구 갖고 씨름해봤자 축구선수 되냐고. 자, 좌선은 정신수양훈련 과목이에요. 그러면 정신은 어떻게 정의를 해주셨느냐?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자, 마음을 모르는데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10년, 20년 정신수양 하는데 분명히 대종사님께서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뚜렷하고 고요한 것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기르고 찾고 기르는 게 양성인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 애들에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되더라는 거죠. 저는 제 아들에게 증명시켜냈습니다.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지선사, 요건 학생들한테는 다 아는 이야기인가 해보겠습니다. 구지선사한테 가면 그냥 손가락 하나 내면 돼요. 그러죠? 손가락 하나 내면 돼요. 부가 뭡니까? 이러고요. 불법이 뭡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고. 진리가 뭡니까? 라고도 이렇게 해요. 자, 잘 보십시오. 여기 무슨 뜻이 있어요? 여기. 뭔 뜻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하나는 뜻이 중화하는 잘 보십시오. 그랬더니 제자가, 아니 저 짓은 나도 먹었어. 저 짓은 나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 찾아와서 하고 자기도 한 거야. 뭡니까?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자꾸 저기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아는데 저는 참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무섭냐면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스승이 와가지고 이제 오늘 뭔 일 있었냐 그랬더니 뭐 이래 해가지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줄 알고 좋아했더니 똑같이 했으니까 스승들은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땠습니까?
칼을 꺼내버려. 지금 만약에 제가 눈 손가락 끊었으면 저희 참 진짓할 건데 끊어버렸거든요. 확 끊어버렸어요. 자, 요것과 딱 끊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손가락을 끊어버렸는데. 다시 물어보거든요. 이게 딴 일반 공부인 아니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스승이 아니라 이거 고발할 일이죠. 근데 그때 알았어요. 자, 이것과 이것이 둘이면 이게 만법 규율인가요? 자, 이것과 이것이 같습니까? 맞죠. 어떻게? 변하는 될지언정. 자, 지금 이렇게 머리 가버려요. 자, 이것은 보고 하는 이야기죠. 말로 하는 자리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저 공부하기 때문에 말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가지고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들어왔던 거 다 놔버려야 됩니다. 시험 물어봐. 네. 자, 이것과 이것이 다르잖아. 손가락을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려. 장난이야. 그게 칼로 딱 잘라봐 한번. 굉장히 큰 작품 맞았어요. 그럼 이거 장난이야 장난. 칼로 잘라야지 뭐가 칼이지. 자, 아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얼마나 오하셨는지. 할 얘기 있어. 자, 감이 안 와. 이거. 예. 칼로 잘라서 피가 나야 감이 와. 도대체 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이걸로는 감이 안 와요. 아, 그런데 짐작은 해보십시오. 짐작은 해보셔요. 자, 이제 이것은 부지선사의 것을 그럼 한번 관려면 관려. 예. 자, 짐작을 하면. 자, 숙지로 잘라. 정리 좀 해. 예, 정리를 하면 자 죄송합니다. 뭐냐면 정리를 해봐. 마음을 모르고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다른 건 아니거든요. 관념만 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큰 거. 지금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엉덩이의 자극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니그 많이 써본 거야? 이게 다 대부분 똑같은 거 사람들이 했다고 찌개와 여기 다 고수들이야. 자, 전에 우리한테 많이 써먹었지 지금. 그래서 자, 지금 엉덩이의 자극을 느껴보시면 굉장히 강한 자극이거든요. 내 몸이 땅바닥을 짓누르는 자극인데 제가 이 말 하기 전에 혹시 느끼신 분 계셔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오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강한 자극이 제가 말하기 전에는 없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육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경이라는 게 있고요. 이 강한 자극을 느끼고 못 느끼고. 아까 대산종사님 그 소리 안 들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유죠. 자, 지금 엉덩이에 자극을 느끼는 이것과 저 소리 안 듣는 이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강한 자극을 못 느꼈던 건 무엇이고 느낀 건 뭐냐는 거죠. 왜 느꼈냐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그럴까요? 소리는 안 그렇고 눈은 안 그렇고 냄새, 지금 호흡 느껴보십시오. 호흡 있죠. 호흡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이 강한 호흡을 못 느꼈잖아요. 이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걸 알면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한다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지금 엉덩이에 자극을 느끼는 그것이 마음과 기운을 엉덩이에 주한 거죠.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이것이 마음과 기운을 제 소리에 주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무시선이 되죠. 다만 한 가지 또 남았습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게 마음입니다. 발바닥을 느낀 게 마음입니다. 소리와 느낌은 완벽하게 다르죠. 근데 왜 이게 하나일까요? 마음이니까. 마음이니까. 자, 그 마음을 뚜렷하고 고요하게 알면 정신이 되거든요. 지금 태반의 수행자들이 정신을 견정신으로, 견성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견정신을 견성으로 착각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게 요즘 제 생각입니다. 정신도 마음이 나타난 상태예요. 그냥 적적하고 성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마음이 나타난 상태예요. 성품에는 그것도 없어요. 아까 말하는 견성을 이해하는 게 진공은 비었다는 게 아니에요. 비었다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기 전에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정신을 수양해줘. 맞죠? 지금 30년, 40년 원불교를 다녔을 것이고 50년을 다녔을 것인데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아니, 설명이 아니라 느낌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표현한다면 성궁절이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벌써 말로 가버리니까. 자, 지금 느껴야 돼요. 근데 한 말씀만. 예. 정 선생님 지금 딱 말씀을 하시는데 예.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는 쭉 교과 과정을 밟으면서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데 엄청난 세월을 보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성품이니 정신이니 마음이니. 예. 그러면 이제 정신은 어디에서 개념이 나왔고 마음은 어떤 개념으로 나왔는지 이거는 긴 세월 동안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주석해 놓은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용어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를 막 쓰게 되면은 이게 논리성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것을 기르는 것이 정신이다.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것이 정신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마음에는 정신도 없다? 네? 아까 아니요, 저도 지금 아니,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저는 근데 한 말씀만. 예. 그 정신 수양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예. 적적성성한 마음을 원래 정신이라고 해요.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을 적적성성하다 하거든. 그것이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이요. 그러면 적적성성한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그러면 정신 수양을 해야 돼요. 뭐 정신이라 몸에 있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콩팥을 정이라고 그래요. 몸의 모든 정액을. 그렇죠? 모든 아주 눈물, 콧물, 몸속에 있는 모든 액을 정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저기한 정들이 있죠. 뭐 관절에 있는 진액이라고 그러거든. 이걸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의 가장 근본이 콩팥이요. 예? 맑은 콩팥물이라고 해요. 수기. 그리고 이제 신이라고 해서 심장이요. 화기. 신은 박닥해가지고 신야라고 그래요. 밝음을 신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마음심이라고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밝음을 심장이라고 하고 콩팥을 심장이라고 해서 정신 수양을 할 때는 콩팥과 심장 이렇게 잘 조화시키는 것을 정신 수양 과목에 넣어요.
그래서 이 수련을 오래 하면은 정신이 마음이 뚜렷해지고 고요해져. 그 마음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거는 그냥 다 써먹어요. 이게 마음 심자가 원래 점 3개잖아요. 점 3개. 하나, 둘, 3개 있고 일자 하나 해놨죠. 그건 3개는 천지인이요. 하늘, 땅, 만물, 사람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럼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만물에도 있는 것을 심이라고 해놨더라고요. 하나로 일관하는 것을. 그러면 닮아는 그 마음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불즉 심이요. 부처라는 것은 마음 말한다. 불이라는 것은 저기 인도 말이다. 하여튼 용어 정의를 만일에 해놓지 않고 막 그 저 정 선생님 아니요, 저기 죄송합니다. 이론을 펴나가면은 전혀 엉뚱한 들어가 이게. 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네. 말씀에 제가 정전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 좀 지적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리다다를 물어볼 때 두리다다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해주고 아는 대로 고요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지금 이것만 고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해줄게.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냐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텍스트, 아까 개념이라고 했는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건 하나뿐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뚜렷하고 고해에서 분별성과 주체적인 상태를 맛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양성하자는 것이지 언어를 가지고 정신을 수억만 번 설명을 하고 들어도 뚜렷하고 고해한 상태 안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해야지. 맛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데 떠들면 맛을 못 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말할 때 무시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만. 지금 요것이 이게 선인 줄을 무슨 수로 증명을 하냐는 거예요. 정 선생님이 아니 죄송해요. 잠깐만요. 저를 말씀하지 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걸 쭉 논리를 전개할 때는 용어를 정확하게 용어 개념 정리를 해놓고 말을 해야 되거든. 이게 용어 개념 정리가 안 되면은 말이 전부 뒤집박죽 돼버려요. 사실은 지금 사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바로 밀접하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 실천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실천적인 얘기가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성경 업무가 그러면 뚜렷하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봤잖아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그 대답을 하면 되거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가 대답할게 뭐. 잠깐만요. 그냥 저는 정전을 갖고 하니까 정전을 갖고 이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아까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더 간절해졌는데 정전을 벗어나가지고 또 끌고 와버리니까 복잡해져요. 제가 애들한테도 가르쳤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걔들도 정신을 짐작하고 선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는 저 아들한테 증명을 해낸 게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빠가 정전을 가지고 이게 마음이 뚜렷한 것이다. 이게 고요한 것이다. 네가 스스로 증명을 해봐라고 했더니 해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걔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아까 사막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도 마찬가지고 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작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전에서 밝혀주신 언어를 그냥 문자로 알아들는 게 아니라 누가 문자로 알아들고 이걸 다 실천하려고. 이게 내 마음에서 이거구나. 그걸 깨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불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을 깨쳐서 가르치자는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그 표현하려고 애쓰시는데 정전의 대종경 정전은 지도예요. 지도. 현실이 아니요. 책의 그림이고 글자예요. 불교가 뭡니까? 선종이라는 게 불린 문자 아니에요. 그 문자에 속지 말고 이제 지도만 보지 마시고 실제 여행을 가야 하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지도를 100년 쳐다보는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인도 지도를 100년을 보면 지리는 잘 알지. 여기가 뭐 부다페스트고 여기가 뭐 봄베이고 다 알지만은 실제 인도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도 공부에 우리가 이론을 할 적에는 가만히 있어봐. 내 얘기 끝까지. 그리고 실제는 뭐냐? 그 두려워하고 고요한 자리를 하려면은 선을 오면서 내가 자전거를 배우듯이 한 번 하면 금방 안 돼도 또 하고 오면 어느 날 그 경지가 와요. 그러지 사람들이 문자로만 한다고 그렇게 그냥 딱 단언하지 말고 문자는 책 지도다. 그 지도를 보고 실제 인도를 가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손을 수련하면 돼요. 자전거를 맨날 여기서 이론으로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못 배워요. 자전거에 올라타고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전거가 쭉 나가는 것처럼 고요하고 두려운 자리를 말로 천날 해도 안 돼. 앉아서 하다 보면은 이게 언제야 고요하고 두려워.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그거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뚜렷하고 고요한 자리가 증명이 안 되면 제가 많이 멈출게요. 왜 증명이 안 돼? 해보면 알지. 자,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죄송합니다. 아는데 자, 깎아버리네. 자 어떻게 증거를 대? 눈에 안 보이는데. 아니 한번 해보셔요. 네, 해보세요. 정말 할 말이 많네요. 진봉님 시간에 10분간 많이 말하고 맞출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멈추고 그냥 저는 제 시간 드릴 테니까 뭐냐면 요게 안 되면 저는 사막을 또 대종사님의 언어를 벗어난 또 다른 걸 끌고 들어버리면 저는 싫기 때문에 그냥 우리 대종사님에 한번 집중해보자. 그 언어에 집중하고 그 맛을 한번 보자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먼저 하고 싶었던 네, 겁니다. 하세요. 예. 그러면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소리가 없는 상태를 고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없는 게 아니고 분내가 끊어진다. 자, 그러면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마음에서. 자,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뚜렷하고 고요하면 그게 정신 수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무지성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번나가 생겼을 거니까 우선 귀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관세음 보살께서 입도하신 경로니까요. 자, 수신결에 나옵니다. 듣느냐? 귀를 기울이고 밖에서 들리는 저 채집기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소리는 제가 말하기 전에도 있었고요. 말하고 나서도 있고요. 근데 말하기 전에는 안 들렸죠. 자, 마음이 뚜렷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그대로 듣는 상태를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소리가 없네요. 소리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고요함은 커지더라는 거죠. 소리인데 왜 시끄럽지 않고 고요한가? 저는 이게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다. 이거를 알고 길러가는 것. 분별성과 주착심은 말의 기련이 돼서 멈추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요 그 사막에 조금